우진이도 저처럼 외로울 거예요. 딸을 잃고 혼자 남겨진 41살 남자, 이런 나이에 혼자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지 알죠. 가끔은 그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마저 떠나갈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도 우진이는 이제 제게 남은 유일한 가족 같은 존재거든요. 부엌에서 된장국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반찬을 만드는 날, 음식 냄새가 퍼질 때마다 집안엔 오히려 더 큰 공허함이 감돌았어요. 반찬을 담고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버스 창 밖으로 젊은 가족들이 스쳐갔어요. 그 모습이 아름답기보다 나와는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죠.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딸이 살던 곳이에요. 엄마 왔어 하던 목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제 추억 속에만 남아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가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언제부턴가 늙어버린 얼굴과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눈빛, 말떨살의 홀몸으로 오늘도 저는 그저 하루를 버티며 살아갈 뿐입니다. 집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죠. 평소 같으면 바로 문을 열어주는데 오늘은 조용했어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나왔어. 자네 집에 없나? 작게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외출했나 보다 하고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반찬통을 가지런히 넣었어요. 정성껏 담아온 마음까지 함께 넣는 기분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안방 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고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귀를 기울이자 분명히 무언가 소리가 났습니다. 혹시 우진이가 아픈 건 아닐까? 쓰러진 건 아닐까? 걱정이 되어 조심스럽게 안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고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노크를 하려다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고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온몸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우진이가 책상 의자에 헤드폰을 낀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서 번지는 붉은 빛이 그의 얼굴을 물들이고 있었고 그는 혼자만의 시간에 잠겨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입을 틀어 막았어요.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함이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고 오랫동안 닫혀있던 감각이 단숨에 깨어날 정도의 격렬한 충격이었죠. 심장이 쿵쿵 뛰었고 목이 막혀서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어서 자리를 옮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만 마치 돌처럼 굳은 듯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초가 지났을까 우진이가 고개를 돌렸고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고 저 역시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는 황급히 헤드폰을 벗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부엌으로 허겁지겁 돌아갔어요.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렸죠.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머릿속이 캄캄했습니다. 잠시 후 우진이가 얼굴이 빨개진 채 거실로 나왔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저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민망함과 당혹스러움이 뒤섞인 침묵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괜찮아. 자네도 남잔인데 이해하네. 겨우 내뱉은 말이었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도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어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반찬은 냉장고에 넣어뒀으니까 잘 먹고 또 올게. 그렇게 서둘러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숨이 가빠졌어요. 아파트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내내
정신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도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조금 전에 그 장면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단순한 충격이나 당혹감을 넘어서 뭔가 묘한 감정이 가슴 한 구석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죠.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자꾸만 그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단순한 호기심인 줄 알았지만 오랫동안 봉인되어 있던 제 안에 뜨거운 본능이 걷잡을 수 없이 깨어나는 것 같았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제 몸엔 아직 그때의 선이 남아 있었어요. 생전에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유난히 아껴주곤 했죠. 그날 저는 긴 밤을 잠 못 이루며 보냈습니다. 처음엔 놀라움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고 제 몸의 감각들이 걷잡을 수 없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정말 너무도 오랜만에 맛보는 생생한 희열이었죠. 사위를 상대로 이런 생각을 하다니. 정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고 있어서는 안 될 생각이라고요. 하지만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 몸은 너무 달랐죠. 오랜 시간 메마르고 갈라진 땅 위에 내린 첫 빗줄기처럼 그 장면은 제 안에 잠든 본능을 단숨에 적셔버렸습니다. 그 눈빛이 모든 걸 바꿨어요. 말없이 교환된 시선 속에서 우리는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내가 지금 뭘 생각하는 거야? 혼잣말을 했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진이를 남자로 보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갈망은 점점 더 제 마음속을 잠식했고 그의 체온과 숨결이 제 몸을 채우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알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외로움도 한 몫을 했죠. 누군가의 온기가 그리웠고 여자로 대접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역시 저처럼 외로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5년 동안 혼자 지낸 그도 힘들었을 텐데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지만 이미 마음이 기울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성은 안 된다고 외쳤지만 몸은 정직했어요. 일주일이 지났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그날 저녁, 저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지만 결국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고 우진이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장모님. 우진아, 이번 주말에 시간 되니?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무슨 일이세요? 우리 집으로 와. 맛있는 거 해줄게. 오랜만에 같이 저녁 먹자. 전화를 끊고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오랜만에 여자로 깨어난 제 얼굴이 있었어요. 주말 저녁, 우진이가 현관벨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어서 와. 문을 열고 맞이했습니다. 평소보다 신경 써서 화장을 했고 그 역시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왔더라고요. 거실 테이블에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소주와 맥주도 준비했죠.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오랜만에 같이 먹는 건데 당연하지. 자리에 앉아 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소주잔을 주고받으며 분위기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혼자 지내시기 힘드시죠? 그가 먼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5년이 지났는데도 익숙해지지가 않더라. 저도요. 매일 외롭네요. 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혼자 집에 있으면 너무 조용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나도 알아. 그 고요함이 얼마나 무서운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공감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외로움이었어요. 소주잔이 몇 번이고 오가면서
대화는 더 깊어졌습니다. 우진이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그날 일은 정말 죄송했어요. 그날 일하니 제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돼서요. 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괜찮다니까. 난 짐작게 잊었어. 그날 이후 단 한시도 잊어본 적 없었지만 거짓말을 해야만 했죠. 우진이가 소주를 들이켰고 그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배어 있었어요. 혼자 살다 보니 외로움을 그렇게라도 달래게 되더라고요. 공교롭게 장모님이 그걸 보셔서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저도 한 잔 들이킨 뒤 입을 열었죠. 우진아, 나도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심호흡을 했습니다. 여자로서 남자의 그런 욕구는 충분히 이해해.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잖아. 이제 그만 미안해도 돼. 그리고 나도 외로운 건 마찬가지야.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흐르며 공기마저 낯설게 변했습니다. 이진이가 화제를 바꾸려는 듯 물었어요. 장모님은 아직 예순도 안 되셨는데 다른 분 만나볼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잠시 멈칫하며 대답을 했습니다. 생각은 해봤는데 아직은 겁이 나는 것 같아.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을 했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려고 해도 마음이 안 열리고 그렇다고 혼자 있자니 너무 외롭고 그러게 나도 딱 그 심정이야. 다시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세 번째 병을 닫고 얼굴이 많이 달아올랐죠. 술 기운이 오르자 마음속 깊은 억눌림이 서서히 풀려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할 수 없는 말을 꺼내고 싶었어요. 우진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장모가 아닌 여자로서 얘기하는 거야.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입 밖으로 말이 나오고 있었어요. 실은 그날 모습을 보고 나서 자꾸 생각이 났어.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너도 내 생각이 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5년 동안 혼자였잖아. 너무 외로워. 만약 너만 괜찮다면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내가 위로해주고 싶어. 순간 정적이 흘렀고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너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장모님,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미안해. 너무 갑작스럽지. 손이 떨려서 소주잔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봤어. 우리 둘만이 서로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있잖아. 서로의 외로움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테이블 너머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서로의 메마른 마음을 채우는 것이 가장 솔직한 길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물론 싫다면 지금 한 말은 못 들은 걸로 해도 돼. 아니에요. 싫은 게 아니라 지금 너무 놀라서 그가 제 말을 끊으며 말했고 소주를 단숨에 비웠어요.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진심이야, 오진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더 이상 장모와 사위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날 이후로 장모님을 자꾸 생각했어요. 정말, 네, 장모님은 아직 젊으시고 아름다우세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난 뒤 잘못된 생각이라는 건 알았지만 장모님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우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옆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제 어깨에 올려졌어요. 따뜻한 손. 오랜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손길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천천히 가까워지며 술 냄새와 그의 체취가 섞여 전해졌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사위와 장모는 없고 그저 외로운 남자와 여자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우진이의 손이 제 볼을 감싸며 입술이 천천히 가까워졌어요. 제 숨소리인지 그의 숨소리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죠. 그 순간 세상은 고요해졌고 오직 우리 둘만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의 숨결이 맞닿는 순간 우리 사이에 있던 모든 경계가 풀어져 버렸습니다. 따뜻하고 조심스러운 입맞춤과 함께 그의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타인의 온기가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정혜 씨라고 부를게요. 우진아.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 속에서 오랜 외로움을 보듬어 주었습니다. 우리 이대로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비밀로 해야겠지. 아무도 모르게.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 만났습니다. 함께 영화를 보며 식사를 하고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죠. 그와 함께 있으면 세상의 모든 외로움이 사라졌어요. 가끔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이 그런 생각들을 뒤로하게 만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우진이가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표정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아니, 그냥 생각이 좀 많아서 혹시 우리 관계 때문에 힘드신 거예요? 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어봤어요. 너와 함께 있으면 행복해. 다만 가끔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저도 그래요. 우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정혜 씨가 없는 삶은 이제 상상할 수가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우진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서로를 더 알아갔죠. 더없이 만족한 시간이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달콤한 비밀이었습니다.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지만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이죠.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우진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수진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가 당황하며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우진이는 베란다로 나가 전화를 받았고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설명하기 힘든 가슴이 아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돌아온 그의 표정은 복잡했죠. 누구야? 대학 후배예요. 오랜만에 연락이 왔네요. 우진이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우리만의 세상에 누군가 끼어들 것이라는 걸 말이죠. 그날은 평소처럼 우진이에게 반찬을 가져다 주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여전히 이렇게 반찬을 만들어 갔어요. 우리 관계를 숨기 위한 핑계이기도 했죠. 현관문을 열었는데 낯선 여자 구두가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거실로 들어서니 젊은 여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이쪽은 제 대학 후배 수진이에요. 만부 인사차 오늘 잠깐 들렀어요. 오진이가 소개를 했고 그녀가 일어나 밝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선배님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인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어요. 부엌으로 향하며 거실의 분위기를 살폈죠. 테이블 위에 커피잔 2개가 놓여 있었어요. 편안한 분위기로 대화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냉장고에 반찬을 넣으며 귀를 기울였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진이를 걱정하는 듯한 부드러운 톤이었어요. 여자의 직감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우진이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요. 눈빛만 봐도 알 수가 있었죠.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약속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서둘러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슴이 답답했어요. 질투였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분명히 질투였어요. 그날 밤 우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 씨는 그냥 후배라고 가끔 안부 그런 것만 한다고 설명했어요. 알았다고 대답했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녀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죠. 젊고 단정하고 우진이와 나이도 비슷한 여자, 같은 세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58세, 제 얼굴이 비쳤어요. 아무리 관리를 해도
나이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우진이를 만났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자꾸 그녀가 떠올랐고 그럴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우진이는 제 변화를 눈치챘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수 있을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우진이는 아직 젊어요. 이제 42살이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56살이었죠. 10년 후엔 70살이 되고 그는 아직 50대일 겁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서로를 원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저녁 우진이가 찾아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진아, 우리 계속 이렇게 지내는 건 아닌 것 같아.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너는 아직 젊어. 나이에 맞는 사람을 만나야지. 수진 씨 같은 사람 말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넌 정혜 씨가 좋아요. 지금은 그렇고 해도 10년 후에는 내가 70대 할머니가 됐을 때도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좀 혼자 있고 싶어. 오늘은 돌아가 줄래? 우진이가 망설이다가 일어났습니다. 며칠 동안 그의 연락을 피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받지 않았어요.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그와 함께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정말 행복했던 순간들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이 있었고 미래를 생각해야 했죠. 우진이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했어요. 수진 씨 같은 여자와 새 출발을 해야 했습니다. 그게 그에게 맞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고 마침내 결심했어요. 우진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우리 집으로 와. 할 이야기가 있어. 다음 날을 위해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이별을 고해야 했어요. 그를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요.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줘야 한다는 말을 60 가까이 되어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용기라는 걸 말이죠. 그게 제가 우진이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다음 날 저녁 우진이가 왔습니다. 심해어만 뒤 평소와 달리 표정이 무거웠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짐작하고 있는 것 같았죠.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차를 내왔지만 두 사람 모두 손도 떼지 않았고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우진아,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관계는 이쯤에서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희 씨, 수진 씨와 잘해봐. 잠깐 봤지만 좋은 사람이더라.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이어갔습니다. 넌 아직 젊어. 내 나이에 맞는 짝을 만나야 해. 우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정말 정희 씨가 좋아요. 지금은 그렇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수진이 마음은 알아요. 하지만 제게는 후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잠시 멈칫했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단순한 육체적 교감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진심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참았어요. 나도 너 마음 잘 알아. 소파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그의 얼굴을 마주보면 결심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현실도 생각해야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너보다 더 빨리 늙어갈 거야. 지금은 상관없다 말하지만 나중에는 분명 후회할 거야.
돌아서서 우진이를 바라봤습니다. 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 정숙은 우진아,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난 이미 결정했어.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저도 눈물을 참기 힘들었습니다.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미안해 그 말만 남기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돌아갔어요. 수면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주저앉아 버렸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게 맞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사랑하는 그를 위한 선택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이곳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기 계속 있으면 다시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며칠 동안 우진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찾아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단호해야 했어요.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됐습니다. 일주일 후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고 다행히 금방 계약자가 나타났어요. 한 달 안에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15년 동안 살았던 집이었지만 정리할 게 많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딸의 사진들, 옷가지들, 그리고 우진이와의 추억들, 서랍 속에서 그가 사준 스카프가 나왔습니다.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한참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가끔 우진이가 집 앞에서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초인종을 누르진 않았지만 한참을 서성이다 돌아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한 달이 지났고 이사날이 다가왔죠. 지방의 작은 도시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새로 시작하려고요. 마지막 날 밤 편지를 썼습니다. 그에게 남길 편지였어요. 펜을 들었지만 막상 쉽게 쓰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 어떻게 이별을 고해야 할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펜들을 움직이기 시작했죠. 오진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떠나고 없을 거야. 이렇게 떠나서 미안해. 하지만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짧았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5년 동안 잃어버렸던 여자로서의 나를 다시 찾게 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가야 해. 넌 아직 젊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아. 나와 함께라면 너네 미래를 빼앗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어. 나를 원망해도 좋아. 하지만 이건 내 선택이고 너를 정말 사랑하기에 내린 결정이야. 언젠가 네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멀리서라도 볼 수 있기를 바래. 짧은 순간이었지만 정말 고마웠고 절대 잊지 못할 거야. 건강하게 잘 지내. 정혜, 이사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사센터 사람들이 집에 도착했어요. 짐을 실으며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남편과 딸의 추억이 남아있는 곳이었고 우진이와의 행복한 시간도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우진이의 집 앞을 지나가면서 우편함에 편지를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이게 정말 마지막이구나 싶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어느새 서울을 벗어났습니다. 100m로 점점 멀어지는 아파트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두었어요. 잘 있어 우진아. 꼭 행복해야 해. 작게 중얼거리며 진심으로 그가 잘 살길 바랐습니다. 차는 고속도로에 접어들었고 2년이 흘렀습니다. 새로 자리 잡은 곳은 평온했어요. 아무도 저를 아는 사람이 없었고 과거도 몰랐습니다. 작은 아파트를 얻어 혼자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시장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조용하고 단순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우진이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잘 지내고 있을까? 수진 씨와는 잘 되었을까? 가끔은 서울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참았어요. 돌아가면 분명 그에게 달려갔을 테니까요. 이제 예순이 되었습니다.
우진이는 지금 만 3살이겠죠. 아직 젊은 나이였습니다. 분명 삶을 시작했을 거예요.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벚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상했어요. 이 동네에서 저를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문을 연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우진이었어요. 2년 전보다 조금 나이 들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분명히 그였어요. 정혜 씨.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믿을 수 없었고 꿈을 꾸는 건가 싶었습니다. 드디어 찾았네요. 우진이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여길, 어떻게 찾아온 거야.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1년 동안 찾았어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정혜 씨가 떠나고 첫 1년은 편지만 붙들고 있었어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혜 씨 말이 맞는지, 제가 정말 다른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우진이가 잠시 멈칫했다가 이어갔습니다. 수진이도 만나봤어요. 다른 사람들도요. 하지만 안 되더라고요. 그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누구를 만나도 정혜 씨가 떠올랐어요. 정혜 씨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찾아다녔어요. 미안해, 우진아. 내가 아니에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2년 만에 느껴보는 그의 체온이었어요. 제 미래는 정혜 씨와 함께해야 해요. 우진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선 아무도 우리를 몰라요. 우진이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냥 연상연 커플 정도로만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나이의 차이가 상관없어요. 우진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잖아요. 정혜 씨, 이제 저 좀 받아주세요. 우진이가 간청했습니다. 2년 동안 정혜 씨 없이 살아봤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의 눈빛이 절실했어요. 이제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우진을 끌어안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진도 저를 꽉 안았습니다. 이제 안 떠나실 거죠? 응, 안 떠날게.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2년 동안의 그리움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우진이가 도시로 이사를 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기로 했고 더 이상 숨지 않았어요. 이웃 사람들에게는 그냥 나이차 많은 연상연 커플이었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과거를 몰랐고 알 필요도 없었어요. 함께 장을 보고 산책을 했습니다. 손을 잡고 걸어도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았어요. 정혜 씨, 이렇게 함께 있으니 정말 너무 좋아요. 나도 진짜 행복해. 2년 동안의 외로움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가끔 과거를 생각했어요. 딸과 남편을 잃었던 슬픔, 우진이와의 금지된 관계.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나이도 과거의 관계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이 의미 없었습니다. 60살과 4살, 16살의 나이 차이, 그리고 한때는 장모와 사위였던 관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요. 어느 여름 바닷가로 여행을 갔습니다. 헤이. 석양을 바라보며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정혜 씨, 사랑해요. 정말 너무 사랑해요. 우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돈점을 사랑해.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며 파도 소리 사이로 서로의 웃음이 섞여 들렸습니다. 더는 이별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었어요. 따로가 아닌 함께 꿈꾸는 미래 말이죠. 세상의 시선이 아닌 서로의 진심으로 선택한 사랑.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선택이었지만 그 선택 덕분에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눈빛이 모든 걸 바꿨어요. 말없이 교환된 시선 속에서 우리는 알아버렸어요.